어떻게 된 거야? 한국인이 안 온다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외치는 한 일본 여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이코입니다. 37살의 어머니와 함께 작은 화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대로 내려온 지 50년이 흘렀고 교토에서도 나름 단골이 많은 가게라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저는 한국인이 오면 서비스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감사하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한국인에게 호의적이지만 예전엔 그러지 못해서 많이 무시를 했었어요. 지금처럼 서비스하는 일도 없었죠. 저희 집은 일본 본토 사람도 많이 오지만 절반 이상이 관광객이에요. 위치가 꽤 괜찮고 예쁘고 맛있는 화과자라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많거든요. 저는 아름다운 일본에는 명소도 많고 특히 교토는 옛날 수도였는데다 유서 깊은 지역이라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교토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 특산품은 인기가 많아서 관광객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방문했어요. 예를 들어 홋카이도는 겨울에 눈꽃 축제가 있어 그때 가면 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징기스칸, 하얀 연인, 해산물 덮밥이 일품이죠. 겨울이 홋카이도면 여름은 오키나와죠. 정말 맑은 바다가 보이는 섬이라 휴양하기 아주 좋고요. 이런 식으로 유명한 음식과 관광 명소, 축제, 멋진 휴양지가 각 지역마다 있기에 저희 일본은 관광하기 참 좋은 나라인데요. 전국적으로 료칸과 온천이 많아 일본의 전통을 체험하기도 좋고 스시, 스키야키, 돈부리 등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일식이 있어요. 거기다 다도 체험까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만화, 애니메이션 강국이죠. 관련 만화책과 게임, 굿즈를 파는 애니메이트엔 늘 손님으로 북적인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본에 살고 있어서 저는 굳이 해외여행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국내 여행 위주로 즐기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런데 한국 여행 한번 다녀온 친척 동생이 저한테 자꾸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인 평소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즐겨보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도 그러려니 했는데 저한테 같이 한 번만 가보자고 조르는 거예요. 다른 애면 말 안 하는데 친한 저한테 한국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솔직히 한국이 관광으로 재미있는 나란지 저는 잘 모르겠고 케이팝이랑 드라마가 유명할 뿐인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관광할 곳도 들어보니 서울뿐인 것 같고요. 들어보니 지방도시는 서울에 비하면 발전도 더디고 서울에만 좋은 인프라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잖아요. 균등하게 전 지역이 발전한 일본에 비하면 볼 것도 없고 가볼 곳도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케이팝이나 드라마는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일본엔 다양한 세계 요리 식당이 많아서 한국 음식점 널렸고요. 솔직히 한국은 관광산업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없잖아요. 전 전통문화 체험을 좋아하는데 서울 다 둘러보면 갈 곳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 가자는 친척 동생의 말을 거절했어요. 조만간 오키나와 갈 계획이기도 했고 별로 구경할 곳도 없는 한국에 돈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친척 동생이 절 설득하려 들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더니 한국 문화는 요즘 세계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의 생각과 달리 관광할 곳 정말 많고 다양하니까 원하면 교토 못지않은 곳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음식도 정말 다양하다고 떡볶이를 먹어봤냐고 물어보길래 당연히 일본에서 한번 먹어봤다 했더니 그건 진정한 떡볶이가 아니라며 한국에서 직접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생각과 달리 세계에서 정말 관광을 많이 오고 한국은 세련되고 최신 유행인 것들이 많다고 일본이랑은 다른 색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요. 한복을 입고 같이 한옥마을인지 어딘지를 가보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기분이 상했어요. 일본이 훨씬 볼만하고 좋은 건 많은데 일본 애라는 애가 한국 칭찬만 하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관광대국인데 뭐하러 한국에 가냐고. 솔직히 거기는 일본인들이 많이 여행하러 가주니까 그나마 관광산업이 되는 거지 별로 볼 것도 없을 거라고요. 안 봐도 뻔하다고 했더니 친척 동생이 얼굴이 벌개져서는 언니가 뭘 아냐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 가서 살라고 했죠. 매국노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이 나라 칭찬 일색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퍼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 여행이나 유럽 같은 곳을 가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한국에선 언니 같은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아냐면서 저보고 꼰대라고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꼰대가 뭔지 몰라 황당하기도 했지만 저도 화가 있는 대로 나 있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뭘 모르는 건 친척 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류라는 건 솔직히 잠깐이죠.
동양에서 제일 강국은 우리 일본이잖아요. 다방면으로 훌륭한 조국을 두고 옆 나라인 한국만 바라다니 다른 외국인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애국심이 없다고 비웃을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친척 동생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관계도 서먹해졌거든요. 어쩌다가 가족 모임을 갖게 돼도 가급적 멀리 앉아서 피하거나 일찍 자리를 뜨곤 했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무역 보복을 하고 그 후엔 코로나마저 터졌죠. 각 나라에서 출입국을 제한하니 관광객도 많이 줄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많이 와줄 거고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2위의 대국이니 잘 버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관광산업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중소도시의 적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중소도시가 관광객으로 먹고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가 싶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더니 교토, 도쿄, 오사카 같은 유명 대도시 외에 다른 지역은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관광객들은 가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를 한국 사람들이 대거 여행을 다니며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일본과 최근 한국이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일본에 오던 한국 관광객이 다 베트남 같은 곳으로 가버려서 특히 대마도같이 관광으로 먹고 살던 곳이 심각하다고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큰 착각이었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뉴스를 통해 또 전해 들었어요. 일본 정부에서 자국민들이 중소도시로 여행 가길 바래서 여행비를 지원해 주었지만 좀처럼 가지 않는 일본 사람들을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 같이 도와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교통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일본인들 모습에 저는 너무 충격을 먹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힘든 시기에 다 같이 돕고 움직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죠. 일본 관광이 사실은 한국 때문에 잘 된 거였다는 걸 깨닫고 또 일본인들에게 실망하자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저는 일본에 대해 많은 걸 알아보았어요. 일본은 세계 경제 2위지만 정부가 빚더미에 앉은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거기다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도 일본의 탓이 크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왜 유니클로를 불매하고 일본 여행을 불매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왜 시비를 걸었나 또 알아보니 역사적 문제가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일본이 침략 전쟁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정말 진실인가? 하고 고민까지 할 정도였죠. 전 일본 역사를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다가 본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글귀를 봤을 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었던 거예요. 전 우물안 개구리였고 사실 한국에게 일본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중요한 나라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척 동생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걸 후회하고 전화를 먼저 걸어서 사과를 했어요. 친척 동생은 웃으면서 같이 한국 여행을 갔고 그해 가을에 저희는 경주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너무 아름다웠고 또 일본인이 석굴암을 망쳐놓아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문화재가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부끄러웠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볼 것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K-팝과 드라마만 볼만하다고 생각했던 제 어리석은 생각을 철회했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여행 가서 5kg나 늘어서 와버린 거예요. 정말 떡볶이는 일본에서 먹은 거랑 맛이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닭 요리가 그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일본은 닭고기 하면 KFC 치킨, 카라아게 튀김, 닭고기를 갈아서 만든 경단 정도 떠오르는데요. 한국은 닭발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찜닭, 닭갈비, 초계국수, 닭도리탕, 치킨 등 셀 수 없이 많고 치킨조차도 뿌링클, 후라이드, 양념 등등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전 닭발에 빠지고 말았죠. 특히 숯불향이 나는 닭발에 계란찜이랑 주먹밥이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 닭발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은 정말 어딜 가나 카페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식후에 카페에서 대용량 음료를 그것도 싸게 마실 수 있다니 너무 맛있어서 살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 동생한테 식후에 우리 카페 갈까? 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뭘 시켜 먹어도 카페를 갔다 왔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식 화과자였는데요. 정말 일본 못지않게 너무 예쁘고 빛깔이 좋아서 감동했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토끼 모양과 복숭아 모양의 화과자가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많은 공부까지 되었답니다.
또 저는 일본에 올 때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요. 한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서 한국인들이 일본어 하는 저를 보면 안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다들 너무 친절한 거예요. 삼겹살을 손수 구워주시는 가게 아주머니도 활짝 웃으면서 맛있는 반찬을 리필도 해주시고요. 사람들이 다들 활기차고 일본인이라고 막 적대시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일본은 오사카나 도쿄 등지에서 혐한 시위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비교가 되어서 많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서점에 갔을 때도 놀랐어요. 일본은 아예 혐한 서적 코너라는 게 있고 인기가 정말 많아요. 저는 예전엔 한국이 정말 잘못한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한국은 혐일 코너가 아예 없는 걸 보고 일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우리 쪽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여행이 아닌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여행이었고 왜 한국이 관광하기 좋은지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교통비도 정말 쌌고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인프라도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터넷이 하루 이틀 만에 설치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인터넷 한번 설치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일본은 지하철이나 열차를 탈 때 표를 끊어야 해요. IC카드라는 게 있지만 거의 표를 선호하는 일본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신용카드나 핸드폰로도 결제되어서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땐 느리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전 저희 일본을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이젠 일본이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한국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정이 있는 나라인지도 많이 배웠어요. 저는 한국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정말 높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보다도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서로 부탁하고 도와주는 모습에 민폐를 끼쳐선 안 된다며 벽을 치는 일본인의 습성이 어쩌면 냉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인은 솔직하지 못해서 혼내라는 게 따로 있죠. 진심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죠. 말하지 않으면서 나의 진짜 속내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니 이상하네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상대방이 내 속내를 알아줄까요? 한국인은 그에 비해 솔직하고 화낼 땐 화내고 도닥여줄 땐 도닥여주고 일본인보다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건 작품에서도 잘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일본은 그런 정치 관련된 영화는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치스러운 과거나 잘못된 역사도 거짓 한 점 없이 작품으로 만들어서 널리 알리죠. 정말 그런 면에서 폐쇄적인 일본은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K-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나 하고 납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 며칠 밤샘을 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에 반한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중에 또 한국 가면 그 촬영지에도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니 정말 한국은 갈 곳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친척 동생 못지않게 한국에 빠져버린 저는 한국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 친구와는 국제 우편으로 서로의 나라에서 맛있는 걸 교환하기도 하고 한국어를 화상통화로 짬짬이 배우기도 하는 등 교류가 많은데요. 아영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다정하고 활기차게 저를 대해주죠. 그래서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면 저는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거린답니다. 그녀와는 어떻게 사귀었냐고요?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한국어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답니다. 저로서는 대단한 용기였어요. 그 정도로 저는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두세 명의 한국인과 친구로 지내는 친척 동생이 부럽기도 했거든요. 아영이 일본에 놀러 오면 저희 집에 묵게 하면서 관광 안내도 하고 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아영이 친절하게 저를 데리고 관광을 다닙니다. 여행은 자주 갈 수가 없어 1년에 2번 정도를 가요. 항상 짧은 일정이라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젊고 살 날이 많으니까 매년 꾸준히 가면 한국의 전국을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최근 일본이 역대 최대 엔저 현상으로 중국인이 정말 많이 일본에 여행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별로 생각을 못했었던 많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한국인의 멋진 시민의식을 다시금 깨닫기도 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 특유의 성조 때문인지 시끄러워서 바라보면 중국인들이 대부분 모여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죠. 신나니까 떠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최근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 일본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일본인과 싸우는 중국인을 보고 정말 놀라고 무서웠던 적이 많고요. 저희 화과자 가게에도 최근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데요. 가게가 질서 없이 시끄럽게 미어터져서 곤란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가게에 들리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반가워서 웃고는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국인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데 한번 그랬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차별하냐고 난리친 적이 있어서 서비스를 함부로 못하지만요. 한국인을 만나면 정말 잘해주고픈 마음은 계속되고 있어요. 미소 짓게 만드는 한국인들의 인성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입니다. 제주도에서요. 제주도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경치가 정말 좋고 바다가 이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인이 많아서 외곽은 치안이 불안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돌하르방 작은 거 집에 올려두고 바다를 보면서 잠시라도 생활하면 힐링이 될 것 같아서요. 중국인은 어디를 가도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중국인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사는 건 좀 먼 훗날이 되겠지만 올해에도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재밌고 멋지고 따스하고 맛있는 게 많은 한국 여행이 벌써 또 기다려져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한국 여행 많이 하세요. 힐링 그 자체랍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